2009년 5월 25일 북경경찰은 서정문 지역에서 20여 명의 남성이 한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하자 범인들은 도망치고 피해자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인 19세의 양강이라는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검사 결과 다수 타박 상후에 약 30cm 수술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양강을 추궁했다. 그리고 양강이 제공한 단서에 근거하여 유우를 두목으로 하는 불법 장기매매 조직을 검거했다. 이로하여 중국 불법 장기매매의 빙산일각이 드러나게 됐다. 2008년 10월 중국 사천성 한 시골 마을에 사는 24세의 유성강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부친의 병은 수만 위안의 치료비가 필요했으나 당시 시골에서는 큰 돈이었고 유성강은 아무 능력이 없는 백수였다. 2개월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마을의 단 하나뿐인 PC방으로 향했다. 유성강은 인터넷에서 장기 매매를 하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중 아이디가 장기중개라는 사람한테 가격을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간이 60%는 이식해도 신체에 큰 지장이 없다. 가격은 약 4만에서 5만 위안 정도 하며 숙식 등 일치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요구 조건이 있다. 나이는 28세 이하, 키는 170cm 이상, 체중은 63kg 이상, 그리고 병원에서 CT와 MRI를 촬영해 건강상태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한다. 돈이 급한 유성강은 바로 고진이라는 브로커한테 전화했다. 고진은 유성강의 신체 조건에 대해 매우 만족했고 최종적으로 4만 5천 위안으로 유성강이 간 60%를 구매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 유성강은 애타게 기다리던 고진한테서 구매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부친한테 10일 정도 외출한다고 얘기하고 북경행 기차를 탔다. 북경에 도착하자 고진이 동생이라고 자칭하는 남성 E씨가 피급 나왔고 병원에서 강기능 검사부터 시켰다. 수술 전 E씨는 유성강에게 수차례 당부했다. 장기 매매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나 위법이다. 반드시 이식받을 환자의 가족이라고 병원 측에 말해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기증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진행할 수 있다. 사후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범죄 추궁을 피할 수 있다. 유성강은 모든 서류를 양건이라는 환자 아들 이름으로 사인했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끝나자 바로 수술실로 안내받았다. 수술 후 마취가 풀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을 떠보니 허리는 통나무처럼 부어있었고 붕대에 감겨져 있었다. 일주일 지나고 붕대를 풀어보니 명치에서 갈비뼈 라인을 따라 허리까지 약 40cm의 커다란 수술 자국이 나 있었다. 퇴원하고 북경을 떠나기 전 그는 원하는 대로 4만 5천 위안의 돈을 받았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산서성에 거주하는 양씨라는 중년 남성이었고 생명의 은인 유성강에게 앞으로 꼭 보답하겠다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만약 단순히 40cm 칼자국이 생기고 60%의 간만 잃은 거라면 유성강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효도했다는 마음에 뿌듯할 것이다. 그러나 흐린 날 상처에서 몰려오는 아픔이 커짐에 따라 그는 인터넷에서 간이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색했다. 그 과정에 다른 브로커하고 연락하게 됐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간이식가는 15만 위안이었고 본인은 정작 3분의 1 가격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 후 검사에서 절제 면적은 본인이 알고 있던 60%가 아닌 70%로 확인됐다. 사기를 당한 유성강은 화가 났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인터넷에서 대량의 장기매매 그룹에 가입했다. 오히려 이번 간 판매 경력은 장기 매매업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는 시점이 됐다. 그는 브로커 중 한 부류는 장기 공급을 위주로 하고 다른 한 부류는 장기 판매를 위주로 하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비록 70%의 간을 잃었지만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스쳤다. 유성강은 간을 판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간을 이식받았던 중년 남성 양씨 지인 왕씨 연락을 받았다. 왕씨 역시 유성강을 통해 장기 이식을 받고 싶어 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유성강은 직접 병원에 가서 왕씨를 만나 상황을 파악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장기공업사를 찾아 나섰지만 왕씨는 갑작스런 병실 악화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번 거래는 왕씨의 죽음으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로 하여 유성강은 장기매매 중개 사업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 2009년 구정 후 유성강은 동네 후배 2명을 데리고 북경으로 출발했다. 북경 해전구 지역의 월세방을 구한 그들은 본격적으로 장기매매 중개 사업을 시작했고 얼마 후 유우라는 가명의 브로커가 탄생했다. 유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모든 장기매매 그룹에 가입했고 본인도 그룹을 만들어 마케팅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구매자를 찾는 공고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공급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 3월 거래가 없어 고민에 빠진 유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자신이 간을 이식받았던 중년 남성 양씨의 친구 장씨였다. 양씨 때와 같은 가격의 거래를 원한다고 금액을 제시했다. 그는 본인이 간이 14만 위안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장기 공급자를 찾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 공급자를 찾은 그는 6만 5천 위안의 60%의 간을 구매하기로 협상했다. 이번 거래는 순조로웠고 장씨에게서 14만 위안을 받아 구매비, 입원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만 위안을 챙겼다. 첫 거래가 성사되자 유우는 장기 매매 중개업에 대한 신심이 생겼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높아졌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잠재 고객을 손쉽게 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였다. 인터넷을 통해 북경 인근 하남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기 공급을 하는 아양을 알게 됐다. 24세의 아양은 유우와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2008년 9월 아양은 신장 하나를 헐값에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폭리를 알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우와 다른 점은 아양은 장기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장기 공급만 하고 있었다. 동병상련인 그들은 늦게 만난 것이 후회될 정도였다. 앞으로의 영업은 유우가 하고 장기 제공은 아양이 하며 수익은 평균 분배하기로 협상했다. 유우는 아양이 양육하고 있는 재고를 둘러보기로 했다. 방 3개가 있는 이 주택에는 청년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청년은 19세의 양강이었고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은 25세였다. 그들은 평소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카드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양이 하남성의 시골 마을에서 재고를 양육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장기 매매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지만 구매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시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하기에는 물가 부담이 너무 컸고 경찰이 눈을 피하기에도 시골이 유리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북경과 정주 등 도시와 가까웠다. 유우는 재고에 대해 혈액형, 키, 체중, 간 기능 등을 전제로 프로필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AB형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 계약금 5천 위안을 건넨 그는 북경으로 돌아갔다. 2009년 4월 일면식만 있는 아양을 전적으로 믿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유우는 부하 한 명을 아양 곁에 붙여 감시하도록 했다. 그 이후에도 유우는 그들이 장기 창고에 인터넷에서 찾은 청년 여러 명을 보냈다. 장기 매매 생태계에서 최하층에 있는 것은 재고다. 19세의 양강은 학력, 기술 없는 백수였고 평소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이 주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장기 구매 광고를 보고 본인 장기를 팔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2009년 3월 양강은 정주시에 있는 왕유라는 장기 공급 브로커를 찾아갔고 거기서 약 1개월 동안 공짜로 숙식하면서 구매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최근 거래가 없었던 왕유는 20여 명을 동시에 양육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모든 재고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양강은 오히려 왕이한테 다른 브로커라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소개받은 브로커가 바로 하남성에 거주하는 아양이었다. 유우는 하남성에 있는 아양이 관리하는 장기 창고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그는 이제 구매자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뛰었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5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2009년 4월 말 유은은 북경시 해전구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암 환자 사씨를 만나게 됐다. 사씨는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병원에는 이식받을 재고가 없었다. 유를 만난 사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청했고 15만 위안에 거래하기로 협상했다. 유는 곧바로 아영한테 연락했고 마침 재고 중 양강이 사씨와 같은 혈액형 A형이었다. 돈이 급한 양강은 유하고 가격 협상도 하지 않은 채 간이식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이 끝난 뒤 유의 부하 한 명이 병원에 나타났고 양강한테 퇴원하면 35,000 위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격은 양강이 알고 있던 시가 4만 위안보다 5,000 위안 적은 금액이었다. 화가 났지만 수술 전 가격 책정을 하지 않은 본인이 더 원망스러웠다. 2009년 5월 22일 퇴원한 양강은 유한테서 25,000 위안밖에 받지 못했다. 유는 돈이 없다며 하루만 더 기다리라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2009년 5월 23일 양강은 유한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유는 돈 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오히려 억울하면 죽어버리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양강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장기를 판매한 본인도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울면서 사촌 형한테 연락하여 장사하다가 만이안 사기당했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25일 사촌 형과 덩치가 큰 친구 4명이 북경에 나타났다. 양강이 사기당한 돈이 간을 판 돈이란 것을 안 사촌 형은 화가 치밀었고 고심 끝에 서직문 지역에서 유를 잡았다. 유한테 병원 기록부와 수술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잡아댔다. 사촌 형은 불법 장기 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최종적으로 10만 위안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봤다. 그들은 현금을 요구했고 유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몰래 부하를 불렀다. 얼마 후 남성 20여 명이 나타났고 양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싸우기 시작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양강은 물매를 맞고 쓰러지고 사촌 형은 그 기회에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2009년 5월 27일 유, 아양 등 불법 장기매매 일당들이 체포됐다. 2010년 4월 15일 유는 유성강이라는 본명으로 북경시 해전구 법원에 서게 됐다. 비록 인체 장기 이식 조항에서 장기 매매는 금지된다고 명시됐지만 형법상 장기 매매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장기를 공급하고 되파는 형식은 본질적으로 경영 판매 행위지만 법률상 장기 매매는 불법이다. 하여 유성강 등 4명은 단순 불법 경영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양강 사건 외 나머지 사건은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징역 5년만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유성강은 이와 같이 실토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 업계의 단맛을 보기 전에 체포된 것이 억울합니다. 장기 매매를 하는 프로브로커들은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 환자들도 유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 수단을 합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각종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도 프로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는 약 150만 명 조하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상적인 루트로는 10,000명 정도만 이식을 받는다. 1대 150이라는 장기 이식이 비율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장기 이식을 받을 수가 없다. 인터넷에 장기 매매나 장기 이식을 검색해도 검색 결과가 20만 개 이상 나온다. 2007년 3월 21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 장기 이식 조항 제10조의 규정에서는 생체 장기 이식은 친족 관계가 증명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별 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불법적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